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종합뉴스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13일 구리시청 1층 광장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경현 시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밝힌 봉축탑의 불빛은 스스로를 밝히는 자성의 등불이 되고 구리 시민은 물론 구리시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는 평화와 희망이 되기를 축원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시장은 이어 중생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느라 힘쓰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구리시가 더 즐겁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하며 경찰센터 간 협조체계 강화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 관내 5곳의 지역경찰기관 실무자들과 만나 자살 및 정신질환자 위기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응급 입원과 안정적인 입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과적 위기 대응 응급키트를 배부했습니다. 윤진웅 센터장은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협력은 자살 및 정신과적 응급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자살 고의연금에 대한 연계 법제화 등 업무 협조 사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자율방범대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다양한 경찰 정책 등을 홍보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치안 설문조사 실시, CPTED 사업 홍보 등의 주민 참여형 홍보 활동에 전개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홍보 물품을 배부했고 자율방범대와는 축제장 이상동기 범죄와 차량털이 예방순찰, 자전거도로 교통통제 등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오미애 구리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축제 등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주민 치안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구리시의 튼튼한 치안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경기 남양주 지역 자활센터는 1박 2일간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와 센터 직원 등 총 63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팀빌딩, 뇌활성화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교육에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센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이니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소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구리시 남양주시 지자체,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늘봄 및 돌봄기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지도는 학교 내 초등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상상 놀이터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돌봄 현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원지도는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된 포스터는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지역의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예초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예초기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산업재해 및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안면보호구,
안전화 장갑 등 작업자의 보호장비 착용 여부와 1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보호덮개 장착 여부 등 주로 현업 근로자 근무 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내초 작업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표지판 및 유도자를 배치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신건철 인사과 노사협력팀장은 산업재해는 느슨한 안전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우리 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포스 남양주시지회는 지난 10일 도농체육공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왕숙천변 일대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윤기현 회장은 일요일에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카포스 남양주시지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포스 남양주시지회는 매년 환경 정화 운동 및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1호 반려동물공원인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동물단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준공으로 일산 서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노숙인 거점 장소인 화정역 광장 등 총 16곳에서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숙인 실태조사는 노숙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심리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1차, 2021년 2차 실태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3차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구리한강 시민공원에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적지 않은 비가 내렸음에도 축제 기간 중 25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축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와 먹거리 등 관람객 편의 지원 등을 주요 테마로 개최했으며 지역 예술인과 가수들의 공연, 시정 홍보 부스와 유료 체험 부스, 옛날 교복 체험과 라이트 페인팅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부스 운영과 함께 축제에 빠지지 않는 먹거리존을 통해 적정한 가격과 좋은 맛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